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패닉장을 이어가고 있는 10월 한 달, 특히 이번 주입니다. 오늘 금요일장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산적해 있는 불확실성이 많고요. 확인해야 하는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과연 공매도, 또 투매, 반대 매매, 이러한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기까지 얼마나 더 큰 하락과 또 더 긴 기간 조정이 이어져야 할까요? 그럼 매물이 다 나오고 나서 충분히 떨어지고 나고 또 대외 불안 요인들이 하나씩 제거가 된다면 과연 외국인은 우리 주식을 다시 사줄 수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금리와 환율 여건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외국인의 관점에서 과연 이런 할인 구간에서 담고 싶은 정말 매력적인 한국 기업이 있을까라고 자문해봤을 때 왠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건 왜일까요? 오늘 한 언론사의 사설 중 한 대목입니다. 대외 불안 요인이 해소되면 외국인이 돌아오고 증시가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내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증시 패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에서 이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실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 성장에 매진해야 할 것이고 또 기업들은 실적 개선과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이러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허약한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나 리더십이 아쉬운 상황이죠. 기업들의 실적 성적표도 초라합니다. 미국 기업의 테슬라와 현대차의 기업 실적의 성적표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3분기 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8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76%나 감소했습니다. 어닝 쇼크였죠. 2008년 이후 금융위기, 그 이후에 현대차의 분기 영업이익은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2년에 고점 2조 5천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대비해서 올해 3분기의 실적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숫자 자체도 어닝 쇼크지만 내용을 보면 더 암울한데요. 현재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 적자를 3분기에 기록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면했던 것은 금융이나 기타 사업을 통해서 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이 자동차 기업이 차를 팔아서 돈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남기는 것일까요? G2의 무역전쟁 여파나 신흥국의 환율에 대한 영향, 리콜 비용 등 여러 가지 실적 악화의 원인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큰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은 우리 기업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3분기 예상보다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전망치가 주당 19센트 손실이었지만 결국에 주당 순이익 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의 시장 확대는 각국의 정부가 이끌고 있고요. 또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친환경차의 시대는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연기관차로는 더 이상 승부를 볼 수 없습니다. 현대차 아우디를 통해서 수소차의 동맹을 맺기도 했지만 어쨌든 현재 수소차든 전기차든 친환경차로 현대차가 승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현대차 그룹 아래에 8천여 개의 국내 부품사들이 있고요. 또 수출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 유통업의 상징이자 130년 기업인 백화점 체인 시어스가 최근에 파산보호 신청을 낸 것을 보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기업이 정말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기업,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전자를 더 안전한 선택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외국인의 지분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비중, 금융주를 제외하면 네이버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비중 가운데 60%를 외국인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46%, 포스코도 54%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물론 50% 넘고요. 그리고 PER 3배 아래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SK하이닉스 역시도 48% 비중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 기업의 지분을 더 살 이유가 있을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차가 2015년 큰 돈을 베팅했었죠. 한전부지 땅에 100년 기업, 100년 사옥을 만들기 위해서 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현대차가 그때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방탄소년단의 엔터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샀었다면 어땠을까요? 실리콘밸리의 AI나 로봇 기업 같은 이런 스타트업에 지분을 투자해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벤처펀드 비전펀드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113조 원입니다. 이 손정희 회장은 이 먹이사슬 최상단, 4차 산업혁명의 먹이사슬 최상단에서 그들 기업들의 성장을 지분 확보를 통해서 가져가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그림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분기 소프트뱅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9% 성장하면서 영업이익 7조 원, 우리 돈으로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이 비전펀드의 수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업 현대차와 또 미국 기업 테슬라,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 비교해봤는데요. 패닉장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지분 확보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